이재명 후보는 최근 논란이 된 사안이죠. 과거 자신이 변론한 조카 살인 사건과 관련해서도 사과를 했는데요. 직접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후보님께서 이걸 사건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워딩한 거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현을 하시고 변호사라서 변호했고요. 안타까운 일이지요. 모든 범죄 피해자들은 억울한 것이고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멀다고 할 수도 없는 어쨌든 친척들의 일을 제가 처리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아쉬움, 그 억울함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가슴 아픈 일이고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마음 아픈 일이죠. 조카분 변호사 그 얘기는 좀 그만합시다. 아까 했는데. 네, 또 당시 이 후보의 조카가 휘두른 흉기를 피하려다가 아파트에서 추락했던 피해 여성의 아버지는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한 가정을 망가뜨린 살인 범죄에 대해 데이트 폭력이라니 이재명 후보 일가 측에서 사과 온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는데요. 그게 이제 2006년 사건이거든요. 2006년 사건에 그 이제 여친 집을 밤중에 찾아가 가지고 거기에서 여친과 그리고 그 엄마를 이제 살해하고 사실은 만약에 그 아버지도 그 밖으로 뛰어내리지 않았더라면 살해될 뻔한 그런 일가족 살인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가지고 데이트 폭력이라고 아주 가벼운 말로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한 게 듣는 사람 입장에서 사실 데이트 폭력은 1년에 12,000건씩 이렇게 많이 나는 사건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일가족을 죽이려고 했던 사건은 진짜 아주 희대의 사건인데 그걸 가지고 그런 아주 자주 일어나는 빈번한 사건으로 포장하려고 했다고 하는 것 자체 잘못된 것이고, 그리고 저는 이재명 후보가 여러 번 이제 사과를 최근에 많이 합니다. 네. 이번 같은 경우에도 사과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사과의 진정성을 좀 의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모든 범죄 피해자는 억울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살해 사건에서 이 가족이 죽었던 사건을 모든 범죄 피해자는 다 억울한다, 이분도 억울해하는 거 뭐 당연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 얘기에 대해서 기자가 또 한 번 더 물어 다른 얘기 합시다 하고 이제 그만합시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런 태도가 말보다도 사과를 하려면 진정성 있게 사과를 하려면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하는데, 이런 태도가 국민들이 볼 때 사과의 진정성이 있느냐 이런 의심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다는 거죠. 이재명 후보의 사과에도 논란이 계속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조카를 변호하면서 심신미약을 근거로 가명을 요청했는데 당시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시기에 다른 사건에서도 같은 취지의 변호를 했습니다. 조카 살인 사건 바로 다음해입니다. 2007년도에 성남에서 동거녀를 또 살해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때도 이재명 당시 변호사가 변론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도 피고인이 술에 만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을 했고, 실제 이때는 법원이 받아들여서 징역 15년형을 선고했고 이 범인은 내년에 출소를 한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이재명 후보가 2018년도 10월에 발생한 강서 PC방 살인 사건을 두고는 국민들은 정신질환에 의한 가명에 분노한다, 그러니까 심신미약을 근거로 가명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한다 이렇게 글을 올리기도 했었습니다. 글쎄 이런 걸 이중잣대라고 해야 될까요? 본인이 이제 변론을 할 때는 심신미약을 주장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사건의 심신미약 가명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했다. 이현주 의원님. 네. 약간 이중잣대다 이런 논란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재명 후보도 본인이 이 문제에 대해서 예전에 사과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자, 이 문제가 이제 대선의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려고 하니까 먼저 이제 사과를 한 것이거든요. 근데 이재명 후보는 항상 본인이 그랬습니다. 본인이 이제 민변 소속의 인권 변호사라고 그동안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물론 변호사는 모든 사람을 다 변호할 수 있습니다. 뭐 악마라도 변호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있지만, 그러나 최소한 그렇다면 인권 변호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재명 후보가 쭉 한 사건을 보면, 예전에도 보면 조폭 관련된 사건을 2번이나 변호를 했고요. 또 자기 조카 관련된 조폭 관련된 사건도 4차례나 변론을 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윤석열 후보를 만났을 때는 나는 형사사건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와서 보면 지금 이 시점에 이런 어떤 본인의 반성, 과연 이게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진정성이 있느냐? 그냥 이게 선거 때 되니까 이제 필요하니까 계속 사과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과연 이게 예를 들어서 본인이 꾸준히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변호사 이재명과 지금 대선 후보 이재명은 다른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죠. 사과 입으로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진짜 사과가 아니듯 지금의 이재명 후보가 선거 캠페인용으로 저는 사과를 하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김부선 씨 얘기를 왜 하냐면 넉 달 전인가요? 조카 살인사건 변론에 대해서 그다지 많이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하던 시기에 당시에 김부선 씨가 조카 사건에 대해 내게 고백했을 때 비정함에 놀랐다, 혹은 이 사건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는 김부선 씨와의 관계가 뭐 어떤 일반 몇 번 만났던 관계, 그 이상 아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김부선 씨는 이재명 후보와의 어떤 관계가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됐다. 그 증명하는 그 내용 중에 우리만 알 수 있는 내용,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 부분도 같은 이야기인데요. 결국 이제 조카 살인 사건에 대해서 본인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고, 거기서 보면 돌로 쳤다나 흉기로 했다나 나는 잘 몰라, 뭐 그랬었다. 그리고 1, 2심까지 다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제가 출신이 비천합니다. 비천한 집안이라서 주변에 뒤지면은 더러운 게 많이 나옵니다. 제 출신이 비천하면 저의 잘못이 아니니까 저를 탓하지 말아주십시오. 저는 그 속에서도 최선을 다했습니다.